우리 언니 건드린 년들, 내 앞으로 싹 다 나와!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 교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옥상에서 떨어져 혼수 상태에 빠졌던 학생이 얼굴에 상처 하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분명 그 아이였는데 어딘가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달 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경기도 안양에서 온 사연인데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 2학년 3반 교실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숙제를 마저 끝내느라 바쁘고 어떤 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지각할까봐 뛰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담임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석부를 펼쳐놓고 학생들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김민수, 네. 박소영, 네. 이준호, 네. 그런데 정수진 이름이 불렸을 때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어제 그 끔찍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전날 오후 학교 옥상에서 추락한 정수진은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 있을 테니까요.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죠. 담임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출석부에 결석 표시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교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교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정수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정수진이 여기 있을 수 있죠? 어제 옥상에서 떨어져서 혼수 상태라고 했는데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너가 여기 있어? 정말 수진이 맞아? 담임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출석부가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얼굴은 분명 정수진이었지만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 수진이 가지고 있던 그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 교실을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사실 교실로 들어온 건 정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정서진이었어요. 3년 전부터 뉴질랜드에서 유학 중이던 그녀가 언니의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사람들은 서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죠. 수진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서진은 조용히 언니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권세영과 한재희를 찾아냈어요. 언니 일기장에서 수없이 봤던 그 이름들. 언니를 괴롭혔던 바로 그 가해자들 말입니다. 서진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렀을 때 두 아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거든요.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책상 위에 놓고 조용히 앉았는데 그 모든 동작이 수진과 달랐어요. 더 당당하고 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벌써 퇴원한 거지? 병원에서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교실을 관찰할 뿐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은 거니? 서진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면 들킬 수 있었거든요. 권세영이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눈빛이 완전 달라진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얼굴은 분명히 정수진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서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니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 자신이 대신 해결해 주겠다고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학교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정수진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거든요. 복도 곳곳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어요. 정말 수진이 맞나? 어떻게 하루 만에 태어난 거야?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다가 서진의 차가운 시선에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교무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수진의 추락사고를 단순한 실수라고 발표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나타나니까 곤란해진 거죠. 교장 선생님은 전화를 붙들고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병원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정수진의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언제 퇴원 수속을 밟은 거지? 하지만 병원장은 직원들에게 엄하게 지시했죠.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언론에는 절대로. 그 시각 서진은 언니의 사물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남겨놓은 단서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일기장은 이미 집에서 읽어봤지만 학교에도 뭔가 숨겨놓은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물함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을 때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해보니 권세영과 한재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정수진, 너 정말 짜증나. 맨날 우리 앞에서 착한 척하지 마. 어차피 너 같은 애는 아무도 안 도와줘. 그리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작은 신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진이 돌아보니 이윤아가 서 있었어요. 언니의 유일한 친구라고 일기장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윤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수진아, 정말 괜찮은 거야? 어제 일이 얼마나 무서웠는데. 서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괜찮다고 고개만 끄덕였죠. 윤아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너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때 멀리서 권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정수진, 이리 와봐. 서진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권세영은 친구들과 함께 복도 한쪽에 서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 일 기억나? 옥상에서 넘어진 거 말이야. 서진은 권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어요. 권세영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수진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피했을 텐데 지금은 정면으로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기억 안 나라고 서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고 차가웠어요. 권세영은 친구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 애가 정말 수진이 맞나? 며칠이 지나면서 서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일기장과 녹음기에서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용히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권세영 무리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처럼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첫 번째 타겟은 한재희였습니다. 언니 일기장에 따르면 이 아이가 가장 비겁하고 겁이 많았거든요.
서진은 한재희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렸어요.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 서진이 말했습니다. 제이야, 너 요즘 잠 잘 와? 한재희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갑자기 왜 그래? 서진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으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나도 요즘 이상한 꿈을 자꾸 꿔. 옥상에서 떨어지는 꿈. 말이야. 한재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꿈에서 누군가 나를 밀고 있었는데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 서진은 한재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너도 비슷한 꿈 꿔본 적 있어? 한재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서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한재희는 그날부터 서진만 보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급하게 다른 길로 돌아가고 수업 시간에도 서진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다음 타겟은 권세영이었습니다. 서진은 더 교묘한 방법을 써야 했어요. 권세영은 한재희처럼 쉽게 무너지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서진은 권세영이 좋아하는 남자 선배 앞에서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선배가 도와주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서진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요즘 자꾸 어지러워서 그래요. 권세영이 질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한 서진은 계속했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그런가 봐요. 가끔 기억이 돌아오는데 무서운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요. 누군가 저를 밀었던 것 같은데 선배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에는 갔어? 네,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권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진이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만약 옥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기억한다면 권세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진의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이유나와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유나야, 너 혹시 내가 옥상에서 떨어지기 전에 누구랑 있었는지 봤어? 유나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권세영이랑 한재희가 너를 따라 올라갔어. 그런데 무서워서 말 못했던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증인도 확보했어요. 유나가 봤다면 다른 학생들도 봤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서진은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해. 유나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뜻이야? 서진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말해줄 시간이 온 것 같아. 엄마 김경숙은 병원에서 이상한 일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15년째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정수진의 진료 기록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컴퓨터에서 완전히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김경숙은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이 기록 어디 갔어? 시스템 오류래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하필 그 기록만 사라질 리가 없었거든요. 더 의심스러운 건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김경숙은 보안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학교 옥상 근처 블랙박스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보안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영상은 시스템 오류로 없어졌어요. 복구도 안 된대요. 김경숙은 의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시간대만 오류가 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병원장이 김경숙을 불렀습니다. 경숙 씨, 정수진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마요. 상부 지시입니다. 김경숙은 놀랐어요. 상부 지시요? 제 딸인데요? 병원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딸이라서 더 조심해야죠. 계속 파고들면 당신 직장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김경숙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협박이었거든요. 자신의 딸이 다쳤는데 진실을 찾으려 하니까 직장을 위협하다니요. 그날 밤 김경숙은 서진과 마주 앉았어요. 서진아, 병원이 이상해. 수진이 기록도 사라지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어졌어. 서진은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김경숙이 계속 말했어요. 병원장이 나한테 입 다물라고 했어. 심지어 내 직장까지 위협하면서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일이니?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른들이 모두 한패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 학교는 어때요? 김경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야. 권세영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크거든. 김경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서진아, 병원도 학교도 다 쉬쉬하려고 해. 경찰 조사도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너 하나야.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말이 맞았어요. 어른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건 자신뿐이었거든요. 서진은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못했던 말, 내가 해줄게. 그 순간, 김경숙은 딸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느꼈어요. 이 아이가 정말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진은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이유나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나야,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유나는 서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야? 서진은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나는 정수진이 아니야. 정서진이야. 수진이의 쌍둥이 동생. 이유나는 눈을 크게 뜨며 뒤로 물러섰어요. 뭐라고? 그럼 수진이는? 서진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언니는 지금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혼수 상태지만 안전한 곳에 있어요. 나는 언니 대신 학교에 와서 진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유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때 서진이 언니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이것 봐. 이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았어요. 화면에는 권세영과 한재희가 수진을 괴롭히는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몰래 녹화해 놓은 거였어요. 이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당하고 있었구나. 서진은 이유나의 어깨를 잡았어요. 유나야, 너도 봤잖아. 그날 권세영이랑 한재희가 언니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간 거. 이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봤어. 무서워서 말 못했는데. 서진은 유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 언니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 옥상 근처 블랙박스 영상이 사라진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주변 상가 블랙박스는 어떨까요? 이유나가 눈을 반짝였어요. 맞다. 우리 반 애들이 자주 가는 편의점이 있어. 거기 블랙박스가 학교 쪽을 비추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며칠 전 블랙박스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편의점 사장은 의아해했어요. 왜 그런 걸 보려고? 서진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권세영과 한재희가 수진을 옥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두 아이만 내려오는 장면도 있었어요. 서진은 사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매우 중요한 증거거든요.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에 이윤아가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교 발표회 때 이 영상을 공개할 거예요. 모든 학생들 앞에서 말이에요. 이윤아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권세영 아버지가 학교에도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서진은 이윤아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실 거예요. 교육청에도 신고할 예정이고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날 밤 서진은 엄마에게 모든 계획을 말했어요. 김경숙은 딸의 용기에 감동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서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니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요. 며칠 후 학교 발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이윤아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습니다. 학교 발표회 당일 체육관에는 전교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USB를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편의점 블랙박스 영상과 언니가 녹화한 괴롭힘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윤아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런데 무대에 올라가려던 순간 담임 선생님이 서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담임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너 지금 뭘 하려는 거니? 서진은 담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요. 담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영상 틀면 너희 인생 망친다. 권세영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체육관 뒤쪽 문이 열리더니 김경숙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 2명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김경숙은 담임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아이들 지금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담임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서진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권세영과 한재희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이었어요. 권세영과 한재희가 수진을 옥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체육관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권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두 번째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 몰래 녹화한 괴롭힘 장면들이 연달아 나왔거든요. 권세영이 수진을 밀치고 한재희가 수진의 가방을 빼앗고 다른 아이들이 비웃는 모습까지 체육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입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영상이 끝나자 서진이 천천히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소개할게. 나는 정서진이라고 해. 체육관이 술렁거렸습니다. 정서진? 그럼 정수진은? 서진은 계속했어요. 우리 언니 건드린 년들, 내 앞으로 싹 다 나와. 그 순간 체육관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권세영은 의자를 밀치고 도망치려다 넘어졌어요. 한재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권세영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서진에게 말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제대로 조사하겠습니다. 김경숙도 무대로 올라와 딸을 꼭 안았어요. 잘했어. 서진아, 정말 잘했어. 권세영과 한재인은 선생님들에게 붙잡혀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체육관에서는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계속되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영상 공개 이후 학교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교육청 감사가 즉시 시작되었고, 권세영의 아버지가 아무리 영향력을 써도 막을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권세영은 그날 오후 바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재인은 소년보호 재판에 회부되었고요. 담임 선생님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병원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청 조사와 함께 병원에 대한 감사도 시작되었거든요. 진료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없앤 것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병원장은 직위해제되었고, 권세영 아버지도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김경숙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병원이 될 것 같아요. 서진은 며칠 후 조용히 전학 신청서를 냈습니다.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언니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 등교일, 이윤아가 서진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깨웠어.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알게 해줘서. 편지 안에는 반 아이들의 사과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미안해.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게 할게. 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가 원했던 건 바로 이런 거였을 것 같았거든요. 사과받는 것보다도 다른 아이들이 변하는 건 말이에요. 권세영과 한재희를 괴롭힘에 동조했던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사과하러 왔습니다. 어떤 아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몰랐어. 수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서진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언니라면 분명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학교를 떠나는 날 서진은 언니의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서 언니가 쓴 마지막 일기를 발견했어요. 오늘도 힘들었지만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어본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서진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언니는 좋은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어요. 곧 의식을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진은 언니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나 모든 걸 해결했어. 이제 마음 놓고 깨어나도 돼.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수진이 천천히 눈을 뜬 거예요. 서진은 언니의 손을 꽉 잡고 울었습니다. 언니 깨어났구나. 수진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아, 정말 너야? 네, 언니, 제가 모든 걸 해결했어요. 이제 아무도 언니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김경숙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두 딸을 번갈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들, 정말 고생했구나.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그날 밤, 가족 3명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서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니를 지켜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진은 완전히 회복되어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조용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도 수진을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수진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거든요. 정서진은 언니 옆자리에서 함께 공부하며 서로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자매는 학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진아, 그때 정말 고마웠어.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영원히 진실을 말하지 못했을 거야. 서진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혼자 견뎌낸 시간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때 이윤아가 두 자매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세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윤아가 밝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서진아, 오늘 우리 학교에서 괴롭힘 예방 교육한대. 너희 이야기도 나올 것 같아. 수진은 부끄러워했지만 서진은 괜찮다고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잖아요. 실제로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학교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정서진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정수진의 이야기는 많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었거든요.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는 나서서 도와줄 용기를 주었어요. 김경숙은 새로운 병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거든요. 동료들이 말했어요. 경숙 씨가 바뀌었네요. 더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김경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들에게 배운 거예요. 옳은 일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권세영과 한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권세영은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을 갔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괴롭힘을 참지 않았습니다. 한재인은 소년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거든요. 그날 저녁 정수진은 일기장에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서진이와 함께라서 무서운 게 없다. 예전에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겠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생이 있다는 것을. 서진도 옆에서 자신의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언니를 지켜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히.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모든 걸 이겨낼 거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벤치에는 두 자매가 나란히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은 늦게 왔지만 끝내 도착했고, 그날 그 교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고 있을 거예요. 정수진과 정서진처럼 말이죠.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온 사연이었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학생들에게 보내는 지지의 표시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